임상심리사 2급 필기 제2과목 이상심리학 3. 챕터 3 신경발달장애 1. 지적장애, 지적발달장애 1. 진단 준거 및 임상양상 1. 심하게 평균 수준 이하인 지적기능, 개별적으로 실시된 지능검사에서 70 이하의 지능지수 2. 현재의 적응기능 예. 개인의 연령이나 문화 집단에서 기대되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개인의 효율성, 결함이나 장애를 동반한다. 특히 의사소통, 자기돌봄, 가정생활, 사회적 기술과 대인관계적 기술,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자기관리, 기능적 학업기술, 직업, 여가, 건강 및 안전에서 결함을 보인다. 3. 18세 이전에 발병한다. 2. 지적장애 진단 기준 발달 시기에 시작하여 개념, 사회, 실행 영역에서 지적 기능과 적응 기능 모두 결함이 있다. 다음의 세 가지 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지적 기능의 결함 임상평가와 표준화된 개별 지능 검사에서 지적 기능, 추론, 문제 해결, 계획, 추상적 사고, 판단, 학습 능력, 경험을 통한 학습의 결함이 있다. 2. 적응 기능의 결함 적응 기능의 결함으로 인해 개인의 독립과 사회적 책임감에 필요한 발달적, 사회문화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주변의 지속적인 지지나 도움 없이는 가정, 학교, 일터, 지역사회와 같은 다양한 환경에서 한 가지 이상의 일상활동, 의사소통, 사회적 참여, 독립적인 생활 기능의 결함이 있다. 3. 지적 기능의 결함과 적응 기능의 결함이 발달 시기 동안에 시작된다. 심각도, 경도, 중등도, 고도, 최고도 더 알아보기, 지적장애 수준을 반영하는 삼각도에 근거한 진단, 구분, 경도, 기능 수준, 지능지수 50에서 55에서 약 70,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통하면 사회적, 직업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중등도, 지능지수 35, 40에서 55, 50, 55, 비숙련 또는 반숙련이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도, 지능지수 20, 25에서 35, 40, 완전한 감독하에 부분적으로 자활이 가능하다. 최고도, 지능지수 20 또는 25 이하, 일부 운동 발달과 말 발달을 하지만 전체적으로 자활이 불가능하다. 3. 원인과 치료 1. 원인, 유전자 이상, 임신 중 태내 환경의 이상, 임신 및 출산 과정의 이상, 후천성 아동기 질환, 열악한 환경적 요인 2. 치료, 일상생활에 필요한 적응 기술 학습,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2. 의사소통 장애 1. 정의, 정상적인 지능 수준에도 불구하고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말이나 언어 사용에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종류 1. 언어장애 1. 언어 발달과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2. 어휘 부족, 문장 구조 부족, 대화 능력의 문제를 비롯한 언어 이해나 표현 능력의 손상 2. 말소리 장애, 발화음 장애 1. 발음의 어려움으로 인해 언어적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혀 짧은 소리, 단어를 발음할 때 한음을 생략하거나 다른 음으로 대치하는 경우 3. 아동기 발생, 유창성 장애, 말더듬, 말더듬기로 인해 언어 유창성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 1.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술의 사회적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2. 인사하기, 의사소통을 맥락에 맞게 하기, 대화 시 규칙을 따르는 능력, 언어의 함축적이거나 이중적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의 결함을 보인다. 3. 특히 반복적 상동행동 패턴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자폐 스펙트럼 장애 대신 이 장애로 진단될 수 있다. 3. 자폐 스펙트럼 장애 DSM-4에서는 진단되던 자폐증, 아스퍼거 장애, 전반적 발달 장애가 DSM-5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변경되었다. 1. 진단 기준 및 임상 양상 1.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의사소통,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1. 사회적 정서적 상호작용의 결함을 보인다. 예. 비정상적인 사회적 접근이나 정상적인 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 2. 사회적 상호작용에 필요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결함을 보인다. 예. 비정상적인 눈맞춤과 몸짓 언어를 보이고 몸짓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데 결함을 보이는 경우 3. 관계를 발전시키고 유지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함을 보인다. 예. 상상놀이를 하거나 친구를 사귀는 것이 어렵다. 4. 사회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서로 반응을 주고받는 상호교류가 결여되어 있다. 2.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관심, 활동이 다음 항목들 가운데 적어도 2개로 표현된다. 1. 상동증적이거나 반복적인 운동 동작, 물건의 사용과 말하기, 예, 장난감 배열하기, 반향 언어, 독특한 문구 반복하기 등.
2. 같은 것을 고집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융통성 없는 집착, 의례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 양상을 보인다. 예. 사고방식이 경직되어 있고 같은 길을 고집하고 같은 음식을 먹고 의례적인 인사 등을 보임. 3. 강도나 초점에 있어서 비정상적으로 극도로 제한되고 고정된 관심사를 보인다. 예. 특이한 물체에 강한 애착과 집착을 보이고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고집스러운 흥미를 보임. 4. 감각 정보에 대해 과잉 또는 과소 반응, 감각 영역에 대한 특이한 관심을 갖는다. 3. 이러한 증상이 반드시 초기 발달 시기부터 나타나야 한다. 4. 이러한 증상은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을 초래한다. 2. 원인 1. 주로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쌍생아의 경우 유전성은 37에서 90% 이상이다. 2. 신경생물학적 이론 변연계, 정서적 결핍과 사회적 어려움, 대뇌 피질, 정보 처리 결핍에 문제가 있다. 3. 치료 1. 조기 발견과 개입이 중요하고 지적장애와 관련된 비율이 감소할 수는 있지만 IQ 점수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결과를 예측하게 한다. 2. 아동의 발달적인 기술의 핵심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삶의 질과 학습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기능적인 측면을 다루기 위해서 평가는 범학제적인 임상 전문가 팀에 의해서 실시되어야 한다. 3. 행동치료 조작적 조건 형성과 모방학습을 통해 아이들의 반향 언어 증적 행동, 공격적 행동이나 강한 몸동작 등을 교정한다. 4.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1. 진단 기준 1. 기능이나 발달을 저해하는 지속적인 부주의 증상과 과잉 행동, 충동성이 다음 증상 1과 2의 특징을 갖는다. 1. 부주의 다음 증상 중 6가지 이상 증상이 6개월 동안 부적응적이고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정도로 지속된다. 기억 종종 세부적인 면에 대해 면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학업, 작업 또는 다른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다. 니은 종종 일을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으로 주의를 집중할 수 없다. 디귿 종종 다른 사람이 직접 말을 할 때 듣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리을 종종 지시를 완수하지 못하고 학업, 잡일, 작업장에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반항적 행동이나 지시를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님. 미음 종종 가업과 활동을 체계화하지 못한다. 비읍 종종 지속적인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과업에 참여하기 싫어하고 저항한다. 시옷 종종 활동에 꼭 필요한 물건들을 잃어버린다. 미음 이응 종종 외부의 자극에 의해 쉽게 산만해진다. 지읒 종종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린다. 예 심부름하기 약속 지키기. 2. 과잉 행동 및 충동성 다음 9개 중 6개 이상이 적어도 6개월 동안 발달 수준에 적합하지 않고 사회적, 직업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속된다. 기억 종종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옴지락거린다. 니은 종종 일정 시간 앉아 있어야 하는 교실이나 다른 상황에서 자리를 떠난다. 디귿 종종 부적절할 정도로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 리을 종종 조용히 여가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지 못한다. 미음 종종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행동한다. 비읍 종종 지나치게 수다스럽게 말을 한다. 시옷 종종 질문이 채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한다. 이응 종종 차례를 기다리지 못한다. 지읒 종종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고 침범한다. 2. 몇 가지 부주의 또는 과잉 행동 충동성 증상이 12세 이전에 나타난다. 3. 몇 가지 부주의 또는 과잉 행동 충동성 증상이 적어도 2군데 이상의 환경에서 존재한다. 4. 증상이 사회적, 학업적 또는 직업적 기능의 질을 방해하거나 감소시킨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 다음 중 하나를 명시할 것. 부주의 혹은 과잉 행동, 충동성 증상이 12세 이전에 나타난다. 세부 진단, 혼합형, 부주의 우세형, 과잉 행동 충동성 우세형. 2. 원인과 치료 1. 원인 출생 시 미세한 뇌손상이나 출생 후의 고열, 감염, 독성 물질, 대사장애, 외상 등으로 인한 뇌손상에 의해 유발된다. 2. 치료 만성적이고 광범위한 장애이기 때문에 기능상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치료 계획도 원시한적이고 포괄적이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세워져야 한다. 1. 행동치료 사회학습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다. 강화를 받은 행동은 빈도가 더 많아지고 강화를 받지 못하거나 처벌을 받은 행동은 소거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2. 약물치료 리탈린이 사용된다.
3. ADHD의 진단을 받은 대부분의 아동들은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학습 치료가 병행된다. 4. 인지치료와 부모 교육을 병행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다. 5. 특정 학습 장애. 1. 진단 기준. 1. 다음의 증상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며 학습과 학업 성취에 어려움이 있다. 1. 단어를 부정확하게 또는 느리게 읽거나 단어를 읽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예. 단어를 부정확하고 느리고 더듬더듬 소리내어 읽기, 자주 추측하며 읽기, 단어를 소리내어 읽는 것이 어려움. 2. 읽은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예. 본문을 정확하게 읽을 수는 있으나 읽은 내용의 순서, 관계, 추론 또는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함. 3. 철자법에 어려움이 있다. 예. 자음이나 모음을 추가하거나 생략 또는 대치함. 4. 쓰기에 어려움이 있다. 예. 한 문장 안에서 다양한 문법 구두점 오류, 문단 구성이 엉성함,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움. 5. 수 감각, 단순 연산값 암기 또는 연산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 6. 수학적 추론에 어려움이 있다. 2. 개별적으로 실시한 표준화된 성취도 검사와 종합적인 임상평가에서 학습 기술이 생활 연령에 기대되는 수준보다 현저히 낮다. 17세 이상의 경우 과거 학습장애 병령이 표준화된 평가를 대신할 수 있음. 3. 학습의 어려움이 학령기에 시작되나 해당 학습 기술을 요구하는 정도가 개인의 능력을 넘어서는 시기가 되어야 분명히 드러날 수도 있다. 예. 주어진 시간 안에 시험 보기, 마감 시간 안에 길고 복잡한 리포트 작성하기, 과중한 학업 부담. 다음의 경우 명시할 것, 읽기 손상 동반, 쓰기 손상 동반, 산술 손상 동반. 2. 원인. 1. 출생 전후의 외상이나 생화학적 또는 영양학적 요인에 의한 뇌손상이 인지처리 과정의 결함을 초래한다. 2. 여러 정보를 통합하고 처리하는 작업 기억의 용량이 부족해서 장기 기억의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어렵다. 3. 치료. 1. 읽기, 산술, 쓰기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학습 기술을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 2.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워주는 것이 필요하다. 6. 틱장애. 1. 주요 증상 및 특징. 1. 뚜렛장애. 1. 여러 가지 운동 틱과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음성 틱이 장애의 경과 중 일부 기간 동안 나타나지만 두 가지 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틱은 갑작스럽고 빠르고 반복적 비유율동적 상동증적인 동작 또는 음성이다. 2. 틱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지만 첫 발병 이후 1년 이상 계속된다. 3. 18세 이전에 발생한다. 4. 장애는 물질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2. 지속성 운동 틱 또는 음성 틱 장애. 1.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운동 틱 또는 음성 틱이 장애의 경과 중 일부 기간 동안 존재하지만 두 가지 틱이 함께 나타나지는 않는다. 2. 틱은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하지만 첫 발병 이후 1년 이상 지속된다. 3. 18세 이전에 발생한다. 4. 장애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를 일으킨다. 5. 장애는 물질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의 직접적인 생리적 효과로 인한 것이 아니다. 3. 잠정적 틱 장애. 1.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운동 틱 또는 음성 틱이 존재한다. 2. 틱이 처음 발병한 이후 1년 미만으로 나타난다. 3. 18세 이전에 발생한다. 4. 장애는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장애를 일으킨다. 5. 뚜렛장애의 진단 기준과 지속성 운동 틱 또는 음성 틱 장애의 진단 기준에 맞지 않아야 한다. 2. 원인. 1. 틱 장애는 유전적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 2. 뚜렛장애는 ADHD, 강박장애와 관련성이 높아 공통적인 유전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신경화학적 또는 신경해부학적 요인이 관여한다. 3. 도파민 억제제가 틱 증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아 도파민 과잉 활동이 원인으로 제기되기도 한다. 3. 치료. 1. 습관 반전 훈련. 크게 두 가지 부분에 초점을 둔다. 자각 훈련. 반응 묘사. 틱 움직임을 묘사하는 법을 배우고 거울을 보며 재현하기. 반응 탐지. 회계 내에서 틱 증상이 발생할 때 치료자가 즉각적으로 지적해 줌으로써 환자가 틱을 탐지할 수 있도록 도와줌. 초기 경고 절차, 틱이 발생할 것 같다는 가장 빠른 사인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배우기. 상황 자각 훈련, 틱이 가장 잘 일어나는 고위험 상황을 확인. 경쟁 반응 연습, 틱 반응과 반대되는 신체 반응을 하도록 가르친다. 예. 머리 흔들기 틱 반응에 턱을 가슴 쪽으로 밀면서 목을 긴장시키는 것.
2. 도파민계에 작용하는 전형적 항정신병 약물이 효과적이다. 7. 기타 장애들 1. 발달적 협응장애 1. 앉기, 기어다니기, 걷기, 뛰기 등의 운동 발달이 늦고 동작이 서툴러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고 깨트리거나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움직임에 관여하는 근육 운동의 조정 능력에 결함을 보여 운동 기술 장애라고도 한다. 2. 상도증적 운동 장애 1. 특정한 패턴의 행동을 아무런 목적 없이 반복적으로 지속하여 정상적인 적응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머리벽에 부딪히기, 손가락 깨물기, 몸을 좌우로 흔들기, 피부 물어뜯기, 몸에 구멍 내기 등이 있다. 3. 틱 장애와는 달리 의도성이 있고 율동적이며 자해적인 측면이 있다.